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에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2,500을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확실히 정리를 하는 플랜을 해야 되고 2,460에서 올라가면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니면 또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야 되네요. 네네. 방망이 짧게 해서 1, 2루타 정도만 치고 간다 생각하시고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 네, 시애틀 네, 시애틀. 네, 시애틀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쩐 일로? 아트페어랑 미국 부동산 투자 쪽으로 좀 비즈니스를 연계할 게 있어서 잠깐 시장 조사 겸해서 갔다 왔습니다. 2396번님이 지난주에 빨간 티셔츠를 못 봐서 아쉬웠습니다. 네. 강 센터장님 오늘도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왔고요. 뭐 짧게 미국의 지금 상황 어때요? 이제 가보시면 경기라는 건 좀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마스크는 노마스크. 네네, 거의 노마스크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저를 이상하게 보고 그러나 뭐 실내로 들어오면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는 인원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코로나 이 진단하는데 거의 사람이 없고 가자마자 바로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좀 그런 것을 보고 코로나는 관심이 전혀 없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눈치 게임 시작이 됐고 좀 뭐 시애틀 중심지를 제외하고 외곽으로 조금 벌어질수록 하락폭은 좀 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중심부가 이제 하락하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타이밍에 이제 2022년 하반기 정도 3분기 넘어가는 흐름부터 그렇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는 좀 느낌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샌프란시스코에 그 되게 안 좋은 범죄들이 작은 범죄들이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이제 뭐 걸어다니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 자넷 옐렌 재무부 장관 이야기대로네요. 현재만 놓고 보면 침체는 아니어도 하강은 맞습니다. 완벽한 하강이네요. 슬로잉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님이랑 한 5시간 미팅을 했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언젠가는 님이 살이 빠져서 돌아오셨다고요. 많은 스케줄 속에. 자 내일 새벽에 빅 이벤트 7월 FOMC 회의가 있고요. 이게 아마도 꽤 올 상반기 범상반기죠. 이제 6월 7월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끝을 매조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다우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저번 주 마지막 방송 저도 모니터링 하고 왔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그 전에는 뭐 31,500포인트에선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전저점을 추세로 이탈하는 흐름보다는 이제 32,000포인트를 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해서 10일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3일 전이죠. 7월 22일 날 32,219포인트를 찍고 지금 31,761포인트. 현재 해외 선물 지수 보면 1% 내외의 상승 파동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다우 지수나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은 좀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좀 저는 뭐 다음 주는 아닐 거지만 한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 한 3주 안에는 한 33,000을 이번에는 노크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 뭐 오늘 새벽에 이슈들이 있죠.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반영을 할 것이냐 차트상으로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요? 차트상으로는 기술적으로 눌리지만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32,000포인트를 확인했다는 것은 눌려도 다시 33,000 레벨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34,000을 갈지 33,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흐름으로
지금 흐름은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박스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드는 것인데 네네. 33,000을 찍는 다음 시나리오죠. 8월 뭐 셋째 주, 넷째 주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방향을 향하는 다우 산업지수 33,000포인트는 시간의 문제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FOMC 결과가 나오든 네. 아니면 결과가 뭐 호의적으로 나오든 부정적으로 나오든 눌림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흘러가는 흐름.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일단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뭐 또 32,500 뭐 이런 것보다는 네. 33,000 레벨을 좀 위로 열어놓으시고 다음 주도 아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31,100포인트입니다. 네. 31,000 위에 31,300포인트가 있는데 31,100포인트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33,000을 놓고 하는 8월 달 9월 초 이런 흐름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 평균 선으로 보면 이제 60일에서 뚫었다가 다시 네. 내려오고요. 좀 그렇습니다. 올라섰다가 다시 내려오고 오늘도 이제 딱 거기에 걸려서 그렇죠. 끝이 났는데 네. 이제 내일 빅 이벤트의 결과는 모르죠. 예, 그렇죠. 뭐 0.75를 할지 1% 포인트를 할지. 네. 게다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우리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네. 나빠도 실은 일단은 하락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재차 상승 탄력은 존재한다. 일단 오늘 현재 해외 선물 지수를 보면 1% 내외 상승을 물론 국내 증시 장 마감하고 아시아 증시 마감하고 이제 본격적인 밤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나스닥 선물 지수를 올리고 다우 선물도 올리고 S&P도 올렸다는 것은 일단 오늘 시나리오는 뭐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저 또 내피셜 포함하면 네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부러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눌림 매수 자리. 그리고 많은 미디어 통해서 애플 주가에 대해서 155달러 찍으면 미국 증시는 이제 단기 고점 찍고 눌림이 나오는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테슬라랑 다 부러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려오면 이제 저점 매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또 내일 밤이 그렇습니다. 애플이에요. 네, 애플 네, 실적이기 때문에 네. 내일 새벽, 내일 네. 밤에 다 지금 빅 이벤트가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아령 뭐 60일 선사에 밑으로 빠지더라도 네. 애플 가지고 뭐 다시 올릴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위로 FOMC를 네. 올렸다가 다시 애플로 다시 떨어뜨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강보 센터장께서는 60일 공방을 좀 하다가 그렇죠. 다 한다. 네, 60일 네. 공방을 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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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스닥 지수 한번 보면 저번 2주 전 방송에서는 이제 11,500포인트가 아니라 12,000포인트를 녹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날 12,060 7월 20일 날 12,09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갔습니다. 네, 장중에 갔고 지금은 11,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12,000포인트인데 오늘 그런 이슈가 있다. 오늘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청산 자리죠. 네. 근데 이미 3거래일 전에 이미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이 오늘의 이슈 이벤트를 선반영한 것을 일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11,000포인트와 11,200포인트 내외에서 조금 눈치 보기 게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 좀 눌림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위쪽으로 이제 12,500포인트고요. 13,000포인트는 약간 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자리는 12,500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하방으로는 11,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네. 그 뭐 하루 이틀 만에 반등이 나오면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12,500을 향하는 흐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 4주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지션을 안 잡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내일 새벽의 이벤트, 내일 밤에 애플 실적이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네. 오히려 맞고 떨어져 주면 그렇죠. 네. 한번 진입을 뭐 해본다든가. 맞습니다. 밤에 또 네. 애플을 믿어보고 네, 두 번 연속해서 다 빠진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로스컷을 뭐 손절을 친다든가. 네. 근데 문제는 들어가 계신 분들이 참 여기서부터는 긴장감을 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도 뭐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는데 네. 여기서 한 번은 더 반등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 기회는 한 번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스닥도 공교롭게도 또 60일
선에서 네. 네, 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어디로 갈지 네. 한번 밑으로 빠질지 또 네. 그대로 근데 여기서 또 돌아도 또 돕니다. 네. 그렇죠. 일단 네. 뭐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약간 네. 뭐 120분봉 이렇게 큰 분봉들을 보면 네. 이동평균선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쉽게 뭐 폭락 장세로 돌린다든가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다든가 네. 그런 건 현재 테크니컬하게 보이진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금 더 뭐 8월까지를 본다면 12,500 네. 위에 라인은 네. 12,500까지를 한번 기대를 해본다. 12,500이면은 그 현재 122평짜리입니다. 일봉에. 네. 그래서 9% 정도 상승.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에서 보통 10에서 15% 정도는 그렇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 정도 반등 나왔는데 아직 위로 좀 더 남아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12,500짜리에서는 제가 아마 빨간 옷에서 이제 블랙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께서는 그럼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 네. 쪽으로 네. 네. 계속 완전히 이어지고 추세를 있다. 돌리기는 네. 좀 그거는 뭐 한 1, 2년 정도. 1, 2년 정도다. 네네네. 여기서 공포감이 한 번 더 세게 나와야 그다음에 이제 바닥을 찍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코스피로 네. 원달러도 일단 준비를 좀 됐나요? 그럼 코스피 보고 원달러 볼까요? 코스피 네. 화면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미지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1번에서부터 2번까지 하락이 3,316포인트에서 이제 2,276포인트. 네. 우리 소장님께서도 2,270 라인은 더 깨고 내려가진 않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시황 전문가로 요즘에. 네. 근데 그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2,272포인트를 저점으로 해서 네. 지금 2,420포인트 근처까지 왔으니까 네. 시황이 아주 정확히 맞으신 것 같고 거래일 기준으로 252거래일에서 나누기 2를 하면 126거래일입니다. 네. 그래서 126거래일 또 나누기 2를 하면 63거래일인데 이 63거래일에 이제 저점을 찍고 2,276을 기준으로 해서 63거래일이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주어진, 되는 아주 네. 중요한 구간인데 네. 이제 18일이 1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흘렀네요. 45거래일이 네. 남아 있는 구간에서 이제 위쪽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3번을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번이 2,460인데 2,460은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네. 5번은 지금 이미 2,420을 돌파했으니까 네. 근데 2,330짜리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의외로 시장은 하단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네. 뭐 2,000을 깨니 뭐 1,900포인트를 가니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많죠. 그런 흐름이 없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국 증시는 선반영을 충분히 해서 하단을 좀 지지하는 흐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에 포지션이 있는 분들은 2,500을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 비중을 확실히 정리를 하는 플랜을 해야 되고 2,460에서 올라가면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니면 또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짧게 가야 되네요. 네네. 그 방망이 짧게 해서 1, 2루타 정도만 치고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 9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 해서 이제 8월 넷째 주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9월 둘째 주 요 사이에 그때까지는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포지션 플레이로 쭉 끌고 가셔야 되고 저점 2,400이나 2,300 초반 자리에서 눌림 매수를 잘 잡으신 분들은 순환매 장세를 좀 잘 올라타시고 또 예. 이따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도 62,200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예. 좀 삼성전자도 약간 여기서 슈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5거래일의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게 네. 날짜로 보면 9월 그렇습니다. 둘째 주 네네. 정확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네네. 되겠고 그 와중에 우리가 일단 가고 싶은 자리는 가장 좋은 게 2,530인데 그렇습니다. 네. 돌아보면 저 2,530이 네. 직전에 네. 저기 저점을 지킨다 만다 했었던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지금 우리가 네. 돌파를 해야 될 이제 그 저항이 돼 버렸네요. 네. 저 저항은 사실 이제 마지막 고점에 있는 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실적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저 자리에서 다시 2,200 전저점을 깰지의 여부는 네. 많은 뭐 시황 전문가들이 좀 약간 나뉘죠. 나뉘고 네. 있는데 네. 저는 2,530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때 또 확신을 갖고 확실한 거는
시장은 1년 또 1년 6개월 내까지는 정말 재미없다. 네. 네. 선수들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네. 2530 생각나네요. 2540. 저때 그렇습니다. 이제 네, 네. 아 저게 깨면 안 된다, 네, 네, 네. 안 된다, 안 깰 네. 거다 하다가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네. 순간 2270까지 가면서 네.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 네. 다시는 그 자리가 네.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숙제 자리로 남았네요. 근데 뭐 돌파한다 하더라도 포지션을 끌고 가기에는 주식시장은 좀 한 1년 정도 떠나 있는 게 가장 예. 편한 게 아닌가 마음이.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이제 네. 여기까지 하도록 코스피를 네. 하는데 최근에 좀 네. 약간 묘한 게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원달러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러나 달러 인덱스는 또 꺾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원달러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달러를 한번 분석이 네, 될까요? 네. 예. 뭐 이미지 파일은 없지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1,300원을 넘어가는 오버슈팅이 있지만 그걸 막 치고 올라가서 1,350원, 60원 막 가는 흐름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몇 거래일안에 빠르게 1,300원 초반 자리에서 옆에서 버티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근데 현재 구간이 1,314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너무 높아요. 맞습니다. 1,300건을 넘어가면은 한국 증시는 지금 2,350 이하에서 노는 게 또 한편으로 또 맞아요. 네, 예, 예. 맞다. 키높이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키높이가. 예. 근데 원달러 환율은 고점에 있는데 지금 지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텨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변수의 문제로 판단이 되고 이런 테크니컬하게 보면은 위로 올라갈 룸도 얼마 없고 네. 그렇다고 밑으로 당장 확 부러지는 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빠르게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옆으로 횡보할 때 순환매 장세가 많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를 밑으로 볼 수 있냐 했을 네네네. 때 1,260원과 50원 사이가 약간 제가 희망 섞인 얘기고 현실적인 구간은 1,270원과 80원 정도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 타이밍 1,270원, 80원 자리에서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500에서 2,550 사이가 간다.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예. 이 원달러 환율을 보고 만약에 애플 주가가 155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만약 1,260원, 70원에서 움직였으면 애플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다 정리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코스피 지수는 2,450, 60 정도 가 있었을 텐데 예. 지금 2,420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 1,300원을 뭐 순간적으로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미 월봉 주봉 에너지가 1,300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고 단기적인 흐름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 흐름으로 보면은 1,350원을 노크하는 흐름에 슈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0원에서 한 80원 정도의 큰 변동성도 앞으로 9월을 향하는 흐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코스피, 코스닥, 뭐 글로벌 증시를 전체로 다 아울러도 확실히 이번에 반등이 어느 정도 2,460을 가든 2,500을 가든 원달러 환율을 보면 도망갈 기회를 시장이 주니까 네.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즉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방금 그 말씀인데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10원대. 네네. 근데 코스피는 2,4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네, 이게 네. 2,300이나 그 밑에서 놀아야 네네. 되는데 환율만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네. 환율이 그렇죠. 거짓말을 치고 있든 네. 아니면 주가가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든. 네. 근데 누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한 30년 네. 넘게 이 예. 시장을 보시면서 요 정도로 이렇게 갭이 예. 있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의도를 갖고 근데 예. 확실히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전 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달러 강세는 과도하다. 네. 그것도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달러 네. 강세가 과도한데 주가가 네. 떨어졌으면 의문이 없을 텐데 네. 주가는 또 2,400까지 또 올라왔고요. 네. 예, 그것도 외국인이 사서. 그런 측면을 이게 원유가 결국에는 2050년, 2100년을 만약에 향해서 간다면 결국은 원유는 전 세계에서 원유를 쓰지 말고 여러 가지 자연에 대한 전지를 예. 쓰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유에 대한 이런 슈팅도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달러도 결국에는 달러 약세 흐름으로 결국에 갈 건데 네. 마지막에 이제 부여잡으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정리하는 수순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달러 강세는 그렇게밖에 음모론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릅니다. 내일 네. 이제 FOMC 끝나고 네. 원달러가 떨어질지 다시 그렇습니다. 1280으로 갈지 아니면 네. 내일 이벤트가 끝나고 그렇죠. 네. 코스피가 가야죠. 네. 코스피가 무너질지. 예. 근데 코스피가 만약에 무너지는 분위기였으면 2400에서 계속 노크를 안 했을 겁니다. 이미 2420에서 2370 이하에서 흔들면서 오늘의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근데 2400을 계속 노크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가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종목별 순환매는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55,700원, 그러니까 56,000원, 7,000원짜리에서는 이제 61,000원, 3,000원. 여기서 힘들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네. 네, 버티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잘 올라와줬고 네. 이동평균선을 뭐 큰 분봉을 보더라도 되게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은 지금 에너지가 62,000원, 3,000원이면은 저항 구간이라 여기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레인지를 62,000~63,000원이 아니라 65,000원 정도로 5,000원. 네. 레인지를 위로 올리는 흐름이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네. 돼버리면 66,000원짜리가 8%, 즉 일봉상 122평짜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일봉의 122평을 내려오게 하고 옆으로 횡보하면 2평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봉의 122평에 근접한 구간이 삼성전자를 포지션 들고 있는 75,000원이든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저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즉 61,000원대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만약에 6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57,000원을 지지 구간으로 보고 네. 좀 적극적으로 눌림 매수 또 추가 매수 재매수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눌림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는 포지션이 만약에 있다 하시면 63,000원 저항 구간에서 62,200원을 갔기 때문에 내려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통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위로는 65,000원을 향하는 그러니까 64,500원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65,000원 그리고 하단 자리는 기술적으로 57,000원 구간을 깨지 않으면 네. 근데 위에 레인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한 10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61,000원대를 어떻게든 지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 네, 결국에는 좀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도 탈출 자리를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65,000원이 가면 코스피가 또 2,500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두 개. 여러 가지가 기술적으로 짝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원유 하방에 네.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또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빅 이벤트입니다. 네. 다음 주에 결과 네. 보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